안녕하세요. 하이퍼클래스의 벤자민입니다. 오늘부로 드디어 하이퍼클래스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제가 무료 창업 챌린지 10개의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하이퍼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동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좀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거, 하이퍼 클래스가 어떤 기능으로 나의 사업에 이로움을 줄지, 내 사업을 정말 얼만큼 자동화를 해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그냥 처음부터 바로 답변을 드리는 그런 강의로 첫 강을 제가 좀 설계를 했고요.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거를 최대한 첫 번째 강의에서 다 해소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욕심이긴 한데, 정해진 시간 내에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1의 강의 제목은 하이퍼클래스 AI 해부하기입니다. 자, 일단은 좀 서두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지금 현대의 모든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시든 네일 아트를 하시든 뭐 변호사, 법무사 뭐 이런 전문직이시든 아니면 뭐 인포 비즈니스를 하시든 뭐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시든 이 모든 비즈니스는 이제는 온라인 비즈니스화가 됐습니다. 뭐 식당까지도요? 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받는 예약 중에 진짜 길 지나가다가 골목에서 간판 보고 들어오신 분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정보, 여러분들의 후기 다 온라인에서 검토를 하고 리뷰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 트래픽이라는 정의 자체가 예전에는 골목 상권이라고 했을 때는 목 좋은 자리가 트래픽이었고, 목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안 좋은데도 장사가 잘 되는 비즈니스가 요새 너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아예 목이 없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어떤 니치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트래픽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유동인구는 임대료로 살 수 있었는데, 이 트래픽은 어떻게 사느냐? 물론 광고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광고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컨텐츠를 올린다든지, 뭐 인스타그램을 아니면 유튜브를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컨텐츠 기반으로도 충분히 트래픽을 얻으실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광고로 여러분들이 트래픽을 확실히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의 무대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는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 기존에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 맛있는 거 만들기도 힘들고 뭐 인테리어 좋은 걸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어려운데 그 위에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어떤 챌린지가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시간들이 사실은 이 온라인 쪽을 우리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비즈니스는 딱 세 가지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전환이 잘 된 회사일수록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달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는 고객 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그냥 자연 현상에 맡기는 거랑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갑자기 없어졌어. 아니면 그 골목 상권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대표님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죠. 아, 요즘 휴가철이라서 그래. 아니면 비가 와서 그래. 이 자연현상에 뭔가 변명을 하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는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큰 차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수를 위한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수를 위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냈을 때 고객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골목 상권이면은 이 메뉴를 만든 것 자체도 사람들이 알기까지 되게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고요. 브랜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죠? 브랜딩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더 중요해졌다.
자, 그러면은 무대가 이제 점점 화면으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옮겨지고 있고 옮겨졌다면 어떤 가게는 성장하고 어떤 가게는 제자리인 건 왜일까요? 근데 이 질문은 되게 심오한 질문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성장이 무언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의 성장, 한 달 후의 매출의 성장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5년, 10년 후의 성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타임 프레임이 어떤 시계열도 다르고 성장의 정의조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서로 간의 다른 어떤 정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인스타그램 조회수가 올라가면 성장할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면 성장할 거예요. 뭐 직원 수가 많으면 성장합니다. 왜냐면 빨리 뭔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투입 자본이 많으면 성장할 수 있겠죠? 다 인과관계는 있어요. 뭐 인테리어 분위기가 좋으면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님이 더 많이 일하면 성장할 수도 있겠죠? 인과관계는 다 있는데 이게 좋은 성장이냐 안 좋은 성장이냐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명적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거는 컨텐츠를 좋아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조회수하고 비즈니스의 매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왜냐면은 컨텐츠를 좋아할 때 사람들이 누르는 행동하고 여러분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행위하고는 서로 다른 신뢰가 필요합니다. 완전 다른 층위에 있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인 인과응보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원이 많아지든 투입 자본이 많아지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직원 수가 한 명 늘어났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 직원이 없다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직원 수가 한 명에서 두 명일 때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근데 직원 수가 10명이었다가 11명 됐을 때 엄청난 차이가 생길까요? 엄청나게 성장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이 1억에서 2억 늘어났을 때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 돼서 뭐 100억에서 101억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게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시려면은 이 중에서 뭐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투자를 잘 하셔야 되냐, 아니면 뭐 투입을 많이 하셔야 되느냐. 이 질문이 사실은 모든 대표님들이 비즈니스 규모에 상관없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장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그냥 역사적인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도표는 서기 1년부터 2024년도까지 세계은행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GDP는 어디서 성장을 했느냐? 언제 많이 성장했느냐? 자, 서기 1년부터 1850년도까지가 35% 정도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1800년 동안 인류는 35%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1850년 경부터 2024년도까지 10배를 성장을 해버립니다. 10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아들이죠. 이 갑자기 빠르게 성장하는 이 시기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이 전체적인 어떤 인류의 역사에서 봤을 때 성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석학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존 러머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머가 이 성장을 일으키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발견을 했는데 자본, 노동, 그리고 아이디어와 노하우 이렇게 딱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정말로 인간을 성장을 시켜 봤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자본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이 인류 성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은 계속 투여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하지만 아이디어와 노하우는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비가역적이라는 거기도 하고 그 업그레이드된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면 쓸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닳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퍼 클래스의 미션도 여기서 사실은 태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표님의 업무는 정말 다양하긴 하지만 이 다양한 업무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업무들은 무조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끄집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노동의 단계에서 성장의 단계로 옮겨드리는 툴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데이터를 다 연결해야 된다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예약, 문의, 결제, 후기까지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저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인 어떤 데이터들을 집적을 해야겠다. 데이터만으로는 가치가 없거든요. 데이터는 뭐 일종의 석유라고도 하잖아요. 그 석유 그 자체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제를 해서 써야 되듯이 데이터도 정제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접점의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대표님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가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화. 이제 반복 노동은 더 이상 없어져야 되겠죠. 온라인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미션을 다 만족해 드리는 게 저는 하이퍼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하이퍼클래스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다 연결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 미로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전체 비즈니스의 로드맵이라고 전체 맵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자주 공유 드렸던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어떤 동영상도 있거든요. 저희 커뮤니티에 가보시면은 하이퍼클래스 커뮤니티에 지식 비즈니스 창업하기 101 강의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번째 퍼널과 고객 여정 설계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오늘의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최소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고객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고객 리뷰를 받는 데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인바운드 시스템, 아웃바운드 시스템이 있겠죠. 당연히 뭐 이런 소셜미디어, 블로그, 광고 이런 걸로 저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인바운드가 되면은 고객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플랫폼에 들어오겠죠. 물론 플랫폼이라고 의다대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도 있죠. 요 랜딩 페이지에서 상품 정보 보시고 결제가 바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퍼널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조금 더 단계적으로 분리를 해서 고객의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그리고 비즈니스마다 CRM 고객 관리를 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안 하는 비즈니스도 있을 텐데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 툴, 그리고 뭐 지식 비즈니스를 판매한다면은 강의 스트리밍, 그리고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럼 커뮤니티 전문 툴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은 고객들이 보는 부분은 여기 랜딩 페이지까지입니다. 이 하얀색 버블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백엔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 개발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플랫폼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와서 이제 고객들이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구매를 뭐 세일즈를 직접 하시든 아니면 그냥 클릭해서 결제를 하시든 그래서 결제를 하시면 이제 가치 전달 시스템으로 오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뭐 운영하신다. 그러면 파스타를 만드는 게 이제 가치 전달 시스템인 거고 그거 서빙하는 것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강의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마다 다 다른 어떤 가치 전달 시스템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설계가 필요한 거고 저는 여기서 뭐 얘기한 거는 이제 인포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가치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이 리뷰를 남기겠죠. 그래서 이 리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마 그 대표님들 아실 거예요. 이 리뷰가 어떻게 보면 플라잉 휠, 이
계속 회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 리뷰에 뭐 별표라든지 후기들이 잘 타야지만이 당연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나 광고나 아니면 세일즈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고객 리뷰를 받는 시스템,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냐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이렇게 왼쪽부터 여러 개의 어떤 버블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버블들이 지금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여기 안에 플랫폼만 봐도 이 안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제목들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현 상황이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툴이. 근데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이걸 다 이어서 직접 수기로 이으시든, 뭐, 메이크닷컴이나 뭐, 엠파레너를 이으시든, 여러분들이 막 머리 쥐어짜가지고 이걸 이어서 이렇게 간간히 쓰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줌아웃하면은 이 큰 버블들도 다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후기 툴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요 후기 툴이 있다고 하면은 후기 툴하고 가치 전달 시스템하고 요거를 한 대 묶어요. 하나의 툴로. 그러면 이 후기가 가치 전달하는 이 강의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 뭐 서비스 제공할 때도 이런 고객들은 이런 후기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후기 시스템이 세일즈하고 연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일즈 하는 동안에 고객님하고 비슷한 경우에 고객님이 예전에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아예 여러분들의 퍼널, 랜딩 페이지까지 연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고객들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 서비스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남겨서 정말 검증된 서비스구나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버블들의 데이터가 다 연동이 돼요. 하나의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거에 선순환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순환 효과가 생기니까 이 전체 흐름이 더 빨라지고 더 가속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서야 플라잉 휠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각의 버블마다의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서로 흘러가서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플랫폼에만 이렇게 연동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전체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사실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버블들 몇 개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크게는 5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잠재 고객을 들여오는 단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번 인바운드, 2번 아웃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되냐? 손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여러분들 뭐 A, B, C, D, E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이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A가 어디서 왔는지, B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개인화된 정보를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런 정보를 컬렉트 할 수 있는 설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A, B, C, D 각각의 다른 사람의 이 정보가 이 모든 단계에서 다 따로따로 수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온라인 비즈니스의 데이터 집적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테이지 1으로 다시 돌아가서 손님이 어디서 왔는가? 그럼 A는 인스타그램에서 올 수 있고, B는 유튜브에서 올 수 있고, C는 그냥 친구 추천을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광고를 클릭해서 왔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 A, B, C, D의 연락처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개인화된 이런 유입 데이터를 아시면은 이 획득 비용도 개인화된 획득 비용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A를 획득할 때는 얼마 들었고, B를 획득할 때는 얼마 들었고, 이런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화된 CRM까지 연동돼 있어야지 구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괌으로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마케팅 회사들이 아직도 감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줘요. 이번 달에는
500만 원을 썼고요. 이번 달 늘어난 고객 수가 뭐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모집할 때 5만 원씩 썼습니다. 이렇게 퉁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통계를 그냥 한 달치 끊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메타의 기본적인 어떤 리포트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긴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하이퍼클래스는 이런 개별화된 데이터를 모두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로 넘어갈까요? 관계 다지기. 이거는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뭐 예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얻었으니까 리마인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관계 다지기 단계에서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CRM 툴의 영역이죠. 그래서 채널별 대화 이력, 얼마 만에 응답을 받았는지, 예약을 하셨는데 노쇼를 하셨는지, 상담을 받으셨는지, 상담 내용은 뭐였는지, 언제 뭐 하기로 했는지, 액션 아이템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됩니다. 이것도 A, B, C, D 각자 따로따로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까지는 상담을 했던 사람들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퇴사하시면은 그 고객의 기록이 다 사라지는 이런 여러분들의 자산 유출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런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스테이지 3로 넘어갈까요? 결제로 이어가기. 이거는 플랫폼 안에 퍼널도 있어야 되고, 퍼널은 뭐냐면은 뭐 과학적으로 뭔가 고객의 여정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각각의 여정이 사람의 심리와 문제 판단, 문제 인식, 그다음에 그런 욕구에 대한 어떤 설계에 맞게 어떻게 보면 설득의 과정으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까지 갈 때 어떤 단계에서 이탈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단계에서 결제를 결심하셨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는 데이터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고가의 서비스를 할 때 되게 유용한 툴입니다. 퍼널은. 그리고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시게 될 겁니다. 기존의 국내 대기업 플랫폼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결제를 대신해서 받고 월 정산을 해주잖아요. 월 정산을 해주는 게 정말 많은 폐해가 있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자체 결제 페이먼트 게이트 PG사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결제를 받기 시작해야지 개별화된 결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 집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 B, C, D, E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구매를 하셨는지, 어떤 링크를 타고 구매를 하셨고, 그 이 전체의 정보들이 다 연동이 되려면은 개별적인 PG사가 없으면은 연동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결제 단계별로 전환율이 어떻게 됐고 이탈 지점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아, 왜 이 물건 되게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팔리지? 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랜딩 페이지가 좀 설득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고객하고 상담할 때 갑자기 설득력이 떨어져서 안 팔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광고 자체가 좀 잘 못 만들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각각의 단계를 다 단계별 전환율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이퍼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그럼 어떤 단계에서 갑자기 전환이 안 됐다 하면 그 부분만 고치면은 사실은 이 전체적인 비즈니스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제로 이어지는 단계에도 여러분들이 이탈 이유를 모르고 그냥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스테이지 4, 충성 팬으로 만들기. 이거는 이제 같이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팬으로 만들 수 있고, 리뷰 단계에서도 팬을 통해서 뭔가 좋은 리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키는 얼마나 만족했는가예요. 그래서 후기 평점, 소개 추천수, 뭐 이런 것들, 커뮤니티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시 깨우는 게 어떻게 보면 플라잉 휠의 어떤 마지막 정점이 되겠죠. 리뷰 결과가 좋으면은 이 리뷰 결과를 가지고 기존의 잠재 고객들, 행동을 약간 미루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번 리인바운드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고객들이 요새 좀 성공 사례가 생겼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휴면돼 있는 계정들에게 뭔가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면서
기존의 고객들, 그리고 단골 고객들에게 계속 이런 어떤 리문들을 주면서 평생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고객 한 명당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평생 가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고객은 단골이어서 지금 1년 동안 몇 번에 얼마의 매출을 기여를 하셨다. 2번, B번 고객, C번 고객, 다 이 LTV 값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 명의 고객이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음, 아마 성장을 설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5단계에서 쌓여야 할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이 데이터들은 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개별화된 데이터로 쌓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이 플라이휠 전체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일주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거기서 인사이트와 전략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강에서 제가 다뤄드릴 얘기인데 그냥 먼저 티저로 말씀드리면 CAC 데이터와 LTV 데이터, CAC이랑 LTV라고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들어보셨으면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CAC과 LTV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떻게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CAC은 그냥 지금 10강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라서 오늘은 단순하게만 설명드릴게요. CAC은 고객 획득 비용이에요. 한 사람을 획득하는 비용, A, B, C, D 아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획득 비용이 다를 텐데, 예, A, B, C, D마다 획득 비용이 다르고, 그리고 LTV, 그 각각의 고객들이 평생 동안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LTV와 CAC 데이터는 개인화된 데이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10,000원을 썼어요. 어느 날. 근데 한 분이 오셨어. 그 광고를 보고. 그래서 6,000원을 결제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의 캡은 뭐냐면은 이 한 명의 그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객 획득 비용으로 얼마를 썼냐? 10,000원을 쓴 거죠, 광고비. 근데 이분이 딱 하루만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엔 안 오셨어. 그러면 이 사람의 LTV는 6,000원인 거예요. 캡 10,000원에 LTV 6,000원이니까 결국에 4,000원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이 캡과 LTV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같은 손님이 만약에 단골이 되셔서 2년 동안 계속 방문하다가 미국 유학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안 오셨어. 못 오셨어. 근데 그때까지 총 24만 원의 매출에 기여를 하셨어. 그러면 이 사람의 LTV는 2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캡이 10,000원이었고 LTV는 2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보다 LTV가 훨씬 크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죠? 고객의 개인화된 데이터. 그리고 어떤 고객이 무슨 광고를 보고 오셨는지까지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되게 복잡해지죠? 근데 이 시스템을 알게 되면은 어떤 전략이 생기냐? LTV가 캡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광고는 확정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0원의 광고를 해서 24만 원을 벌게 된다는 그 평균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캡과 LTV를 모르는 사람은 한 달 후에 광고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인과관계를 모르거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근데 그 LTV라는 게 당장 내 광고하는 동안에 수익이 바로 안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르면 그냥 광고를 그만두게 됩니다. 광고하다가 말고 실망하고. 근데 이걸 아는 대표는 광고비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률이 확정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매년 꾸준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식,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불안함과 이 뭔가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캡과 LTV를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모르는 이유는 아까 제가 결제 시스템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만의 결제 시스템이 없어서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이 각각의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캡은 스테이지 1 단계 있거든요. 고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셔야 되는 데이터고, LTV는 어디 있냐면 제일 마지막 5단계에서 추출하셔야 되는 데이터예요. 1단계와 5단계가 일단은 연동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툴들은. 그리고 이걸 연동하려고도 안 했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플랫폼들은 이거를 연동하는 거가 본인들의 어떤 상품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연동했다고 해서 뭐 자기네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사실은 플랫폼사에게는 별로 기능, 뭐 난 경쟁사보다 더 좋은 플랫폼 제공하면 내가 돈 버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굳이 연동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들은 저희가 무료 창업 챌린지 마지막 강의 10강에서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왜 연동돼야 되고 데이터가 연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어떤 전략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성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하우와 아이디어의 전환이 비가역적인 성장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희 하이퍼클래스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1인 창업자 소상공인들이 주요 고객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 툴은 중견기업까지도 쓸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되게 뭐 엔터프라이즈급 툴들로 제가 연동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하이퍼클래스의 전체적인 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하이퍼클래스 직접 제가 좀 켜서 메뉴 하나하나별로 정말로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쭉 어떻게 보면 오픈하우스처럼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가치는 있지만 정제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석유가 가스와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야 가치를 만들듯 데이터도 분해되고 분석되어야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클라이브 험비라는 영국 수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저희 하이퍼클래스의 모든 메뉴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단계에서 저희가 추출해야 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쓰셔야 될 메뉴들을 정말 이렇게 정제돼서 이렇게 최소한으로 미니멀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이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가입하셨을 때 보시면 왜 이렇게 메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거 뭐 하는 툴이지? 라고 어이없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왼쪽에 보이시는 메뉴들의 이 단어만 보셔도 이게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시는 메뉴들이 왼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위쪽에 있는 부분들 주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은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메뉴 그룹이 탁 생기거든요. 왼쪽에. 그러니까 이 설정을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의 차이가 엄청 크다. 이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새롭게 보이는 메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10개의 강의를 거쳐서 셋업을 하셔야 될 그런 세팅들이에요. 비즈니스 만들면은 세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사업체 신고도 하셔야 되고 주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온라인 비즈니스에도 여러분 세팅하셔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메일도 연결해야 되고 도메인도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저하고 딱 한 번만 하면은 다 끝나요. 그리고 그것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정 들어갔을 때 메뉴들은 저랑 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실 때는 요 딱 처음에 보이는 화면에 왼쪽 메뉴들만 잘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를 혼자서 다 이렇게 자동화해서 모으시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뭐 주요 메뉴들마다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는 메뉴별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직접 하이퍼클래스 화면으로 가봅시다. 자, 직접 하이퍼클래스 화면으로 왔는데요. 얘를 좀 오쪽으로 치우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진짜 하이퍼클래스 저희 플랫폼을 공유하기 전에 저희 VIP 회원을 몇 분 모집을 하고 그분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좀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베타 테스트 형식으로 해서 저희 하이퍼클래스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잠재 고객분들, 뭐 상담 고객,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모객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6명 제가 이제 모객을 한 것까지 어떤 퍼널링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각 단계별로 몇 명의 회원님들이 모셨는지, 그리고 구글 집계 결과 몇 명의 회원이 뭐 랜딩 페이지에 방문하셨는지, 몇 월 달에 더 많이 오셨는지, 이런 것들 나오고요. 세일즈는 얼마나 일어났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체 게시판에 해당되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면 전 지금 사스 파이프라인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이제는 사스 비즈니스니까 지금 한 20명이 등록돼 있다 뭐 이런 게 집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체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뭐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 정보를 한 곳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커스텀화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데이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전화, 대화, 결제, 메타 광고, 이런 대시보드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은 당장 내 필요 없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위에 런치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처음 가입하시면은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안내판이거든요. 이게 아직은 뭐 번역이 안 된 메뉴긴 한데 사실은 이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무료 강의에서 매 강의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위에 AI에게 문의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이퍼 클래스 쓰시면서 뭐 좀 궁금한 점들, 사스 구독, 뭐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된 궁금한 거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연락처 목록 중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둘 다 없는 연락처를 소팅해줘. 그러면은, 제가 18,000, 16,000명인가? 뭐 이런 연락처가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14,000명이 연락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하이퍼 클래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메뉴가 있다면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티 그룹을 만드는데 어떻게 삭제할 수 있어? 뭐 이런 질문도 했었고요. 그러면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AI에게 문의하기라는 기능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걸 쓰실 때마다 어쨌든 뭐 AI 사용하실 때 토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토큰 발생료에 해당되는 과금이 여러분들에게 붙을 거예요. 근데 그 과금은 제가 여러분들 무료 기간에 5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무료로 쓰실 수 있게 미리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과금을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서 쓰시면 되고 그게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충전하시는 거는 나중에 설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대화창으로 넘어갈까요? 이 대화창은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시스템에 들어오신 모든 고객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에요. 뭐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 있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저랑 대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메일로도 연락 주는 분들 거의 대부분 지금 인스타긴 하네요. 뭐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메일 오시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톡, 이메일, 왓츠앱, 그 다음에 문자도 연동 가능한데 지금 한국의 통신 서비스는 문자를 지금 개방을 뭐 안 해주셔가지고 아직 연동이 안 되고 이런 다양한 댓글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회원님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하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어떤 한 분의 고객하고 여러분들하고의 대화가 계속 추적이 돼요. 이게 어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메일로 했든 인스타로 했든 카톡으로 했든 그 고객하고의 대화는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리고 그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고객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고객의 정보들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예전에 뭘 했는지, 뭐 고객이 나랑 어떤 상담을 했었는지, 뭐 설문조사에서 어떤 답을 했었는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뭔가 표본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실 때도 그런 정보들이 여기 다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만약에 뭐 그분에게 내가 해줘야 될 작업들 순서대로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하고 뭐 대화하면서 메모를 여기다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뭐 충청도에 살더라. 뭐 그러면 여기다 충청도 거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분들의 메모를 남길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 그분하고의 예약이 언제가 잡혀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대화하다가 예약을 잡는 겁니다. 언제가 괜찮으세요? 뭐 예약 잡아드릴게요. 한 다음에 예약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문서 같은 거, 계약서 같은 거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제를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결제를 해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대화하다가 결제하고 예약하고 뭐 문서 보내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약이죠. 저희 상담을 예약을 하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칼렌더, 구글 칼렌더랑 연동하면 이렇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동하면은 지금 저하고의 어떤 상담이 예약된 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약 툴이 가능하다. 근데 예약 툴,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칼렌더, 그리고 다른 칼렌더 다 이렇게 묶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세팅을 칼렌더에서 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연락처. 연락처는 개개인의 고객들의 정보죠. 그래서 개개인의 이메일, 전화번호, 어디서 오셨는지, 뭐 회사 이름은 뭐였는지, 뭐 그다음에 그 고객마다 저희가 따로 이렇게 태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에서 오셨으면 카카오 태깅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품을 구매하셨는지 따라서 그 태그를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고객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대화창으로 가서 왼쪽에 이제 고객 정보가 쭉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고객 관리를 단계별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이 퍼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님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잠재 고객 리스트에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나하고 상담을 신청했는지, 신청을 하셨으면 이쪽으로 칼렌더 신청자 심사 대기 단계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 순간에 이 신청자 대기하는 고객에게 보내는 자동화된 이메일이 정해진 주기마다 갑니다. 정해진 시간별.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아니면 상담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뭐 부적격이야. 뭔가 상담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 순간 또, 뭐, 저희가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동화된 이메일이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도 완전 다 자동화로 바뀌어요. 이 kanban 스타일로 바뀌거든요. 그럼 적격인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쪽으로 옮기자마자 그 예약 상담 자동 안내 이메일이 또 갑니다. 그리고 예약 확정 이메일, 뭐 날짜, 뭐 어떻게 조인하시는지 안내 이메일 다 나가죠. 그 노쇼 하신 분들에게는 노쇼로 옮기는 순간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메일이 자동으로 나가고 계약서 발송 당기면은 그쪽으로 옮기는 순간 계약서가 자동으로 나가고 뭐 결제하는 그 프로세스가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단계별로 관리를 한다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이렇게 장부에다 적어놓고 수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상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 퍼널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까 대시보드에서 보셨던 요 꼬깔콜 모양하고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이 각각의 단계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요. 그 쌓여 있는 각각의 회원님들을 여러분들이 칸반으로 옮기면은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 관리 툴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결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보이스, 계약서, 문서, 주문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다 집계가 됩니다. 누가 뭘 구독하는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결제 링크의 개수들, 거래 내역,
상품 정보들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상품이 있으면 여러 개의 상품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쿠폰, 쿠폰 관리도 할 수 있고 기프트 카드도 여기서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 각 여러분들이 뭐 세금이라든지 배송지라든지 여러분 물건을 팔면 이제 배송지 정보라든지 출발지 정보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관리할 수 있고 이거를 연동하는 어떤 결제 시스템 연동도 되는데 일단은 토스 페이먼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스트라이프, 페이팔, 뭐 NMI 이거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스퀘어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연동하시면은 여러분만의 결제 시스템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 고객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고객들에게 대화하고, 관계 맺고, 뭐 그 상담 예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 결제까지 해서 사업의 초기 단계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이 위쪽에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있는 메뉴는 뭐냐? 이거는 가치 전달 시스템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고객이 계약을 했어. 그러면 딱 내 손님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병행하셔야 될 일들을 다 밑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행하셔야 될 건 마케팅 병행하셔야 되고 업무 자동화는 항상 업무 자동할 게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존의 사이트, 랜딩 페이지 같은 거 디자인 계속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멤버십 커뮤니티를 운영하신다 그러면은 그 멤버십과 커뮤니티에 뭐 강의를 제공하시든 뭐 무료 자료를 제공하시든 그런 것들 제공할 수 있는 거 세팅하는 거 그다음에 미디어 저장소는 당연히 모든 플랫폼에는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그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려요. 평판 관리. 이거 당연히 이 비즈니스 앱 제일 후단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관리하는 전용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해외 앱들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1,500개 이상의 앱하고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유료 앱들도 많고 무료 앱들도 많은데 이런 거 찾아서 원하시는 거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은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관리자 툴의 모바일 앱은 아니고 이 커뮤니티 앱만 모바일로 저희가 따로 떼서 제공해 드리거든요. 이거 쓰실 수 있는 그런 탭이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의 메뉴에 안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관리자로서 접근하는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카카 AI 그리고 하이퍼 엑시스라고 하는 어떤 툴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툴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카카오톡 무조건 연동하셔야 되니까 그거 연동하실 수 있게 개발한 거고요. 하이퍼 엑시스 캣 LTD 이건 아까 제가 강의의 10강에서 가르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전략으로 제공할 수 있는 툴을 또 제가 추가해서 첨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 다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AI 에이전트는 오늘은 좀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가장 최초에 여러분들이 세팅하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직은 AI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마케팅 툴로 가시면 전 요즘에 마케팅 툴로 모든 소셜 미디어를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이렇게 카드 텍스트 형식의 뭐 이런 것도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도 올리고 뭐 스레드에도 올리고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올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각각에 가서 막 이렇게 한 번씩 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이 한 곳에서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스트 작성하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셜 미디어를 연동하는 만큼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3개가 있고 스레드도 있고 링크드인 있고 틱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막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커뮤니티 만들면 커뮤니티 게시판별로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블루스카이도 저는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제가 글을 쓰겠다 그러면 설정하고 글 쓰고 이미지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그냥 이 밑에서 각각의 플랫폼마다 세팅해 줘야 될 것 좀 클릭한 다음에 업로드 하면은 한꺼번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도 이제는 대표님이 전체를 다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몇 월 며칠 날 뭐를 올렸는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것도 가능하고, 이건 자동화에 해당되는 기능이고, 그럼 컨텐츠 관리. 여러분들이 전체 컨텐츠를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컨텐츠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든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CSV 데이터로 이렇게 작성만 하시잖아요. 한꺼번에 예약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1년치를 다 예약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수백 개의 컨텐츠도 한꺼번에 관리가 가능하고요. 커멘트가 얼마나 달렸냐? 인스타그램에서 커멘트가 달린 부분, 여기서 다 한꺼번에 대답이 가능합니다. 링크드인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인스타그램, 틱톡 커뮤니티 뭐 이런 거를 다 방문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 커멘트 관리할 수 있고, 그 통계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개의 어떤 소셜 미디어를 쓰는데 어디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라이크가 붙고 반응이 있는지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케팅이 사실은 포트폴리오 관리하듯이 주식 관리하듯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휘 통제소가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 리스닝 뭐 이런 거 더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본격적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광고 관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더 깊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화로 넘어갈까요? 제가 자동화에 거의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자동화에 목숨을 걸었냐면 저는 엔잡러였잖아요. 저는 두세 개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한 비즈니스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일을 다 자동화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어떤 단계에 어떤 손님들에게 무슨 이메일을 언제 얼만큼 보낼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희 투스텝 오더 창에서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 정보를 적으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태깅을 붙여요. 잠재 고객님 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다 자동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했을 때 뭐 어떤 걸 구독을 하시는지 간에 여러분들이 30초 후에는 환영 메시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 30초 후에 보내라. 이런 것까지 저는 자동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내자마자 바로 무료 커뮤니티 입장을 허락을 해드려요. 자동으로. 그리고 29일 동안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결제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트라이얼 만료, 아니, 29일 기다렸다가, 내일이면 이제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납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 다 개인이 챙기지 않고 직원들에게 챙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자동화해서 하죠. 그리고 만약에 캔슬하셨을 경우 아니면은 뭐 어떤 걸 구매하셨을 경우 뭐 이런 것들 쭉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 구글하고의 뭐 이벤트 API 관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요새 많이들 쓰시는데 매니챗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다 자동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어떤 포스트에다가 뭐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여기다 인스타그램에다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시스템이라고 답글을 쓰시면 제가 일단은 이런 자동 답글을 먼저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DM을 보내드립니다. 그다음에 DM 보내드리면서 밑에다가 링크를 두 개를 넣죠. 그래서 아까 전체 로드맵 하나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 동영상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이퍼 클래스 쓰시면 그것도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케팅의 전 과정이 완전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트로 갑시다. 이제 이 사이트라고 하면은 여러분 웹사이트도 있고, 퍼널도 있고, 랜딩 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분들 가게를 운영하신다, 뭐, 물건을 판매하신다, 그러면 마켓 스토어도 있겠죠. 예, 제가 스토어는 세팅을 아직 안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 아니면 햄버거 회사 아니면 뭐 이런 피트니스 물품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뭔가 템플릿 사용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웨비나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웨비나 퍼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웨비나 할 수 있는 그런 랜딩 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블로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제가 아직은 세팅을 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블로그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이 블로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연동하실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일단은 저는 퍼널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 퍼널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대부분의 툴이 제공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편집으로 가시면은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요즘에 홈페이지 만드는 툴에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업계 표준인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대부분은 HTML로 치환해가지고 제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뭐 헤드라인을 넣겠다. 그럼 헤드라인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미지를 넣겠다. 버튼을 넣겠다. 그럼 버튼 넣고, 뭐 이런 거. 그냥 여기서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사진 넣고, 동영상 넣고, 뭐 캐러셀 넣고, 아니면은 여기 오더, 뭐 결제하기 넣고,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별도 홈페이지에 강의가 나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요 각각의 단계 보이시나요? 이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요 VSL 퍼널 첫 번째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부킹, 땡큐, 프라이버시, 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랜딩 페이지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고객이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걸 설계하고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걸 설계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왜 설계를 하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통계를 알기 위해서요. 각각의 퍼널에서 어느 사람이 어디까지 왔고 그 사람이 2번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이냐, 3번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서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 퍼널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죠. 그냥 이러면 왠지 올 것 같은데. 근데 감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퍼널은 이렇게 설계하는 거고요. 웹사이트나 스토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것도 비슷한 원리로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떤 블로그를 하면은 그 블로그의 유입자가 몇 명이고 어떤 게시글을 몇 명이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멤버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멤버십은 커뮤니티, 커뮤니티 창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서 알겠지만, 커뮤니티 하이퍼 클래스 AI.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 커뮤니티를 세팅하는 기능이 바로 이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에서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포탈 이름을 제가 커뮤니티 닷 하이퍼클래스 AI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지금 496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 설정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주소 바꾸고 브랜딩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채팅 위젯도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제 온라인 코스 같은 걸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위대한 오퍼와 MVP, 비즈니스 제네시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아직 제가 하이퍼클래스 30일 강의 만들어 놓기만 하고 여기다 강의를 아직 업로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그 코스별로 몇 명이 사인업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품이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강의의 상품들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VIP 프로그램을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VIP들에게 제공하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너무 고퀄리티라서 좀 로딩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일반적인 뭐 LMS 툴, 여러분들 뭐 라이브 클래스나 뭘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그냥 인터페이스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들어가시면은 업로드 하는 데가 있고요. 뭐 여기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시든 동영상 설명을 하시든 오른쪽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거 퀴즈를 내는 거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LMS 툴도 사실 업계 표준은 다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랑은 조금 다르긴 할 거긴 한데, 여기서 뭐 코멘트를 받으시든 뭐 커스터마이즈를 하시든 뭐 만약에 이제 수료를 하셨을 때 자격증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셋업 다 동시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바로 이쪽 탭에서 여러분들 설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두 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커뮤니티가 하이퍼 클래스 무료 커뮤니티고 VIP 회원들이 계시는 곳이 트루그로 마스터 클래스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무제한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게 또 이 하이퍼 클래스의 통쾌한 서비스죠. 숫자의 제한을 많이 안 둬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희의 유일한 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 다 무제한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격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세세한 거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저장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에 올릴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 되는 거고 자, 다른 툴에 없는 또 차별성 평판 관리 툴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객들에게 평판 관리를 언제 요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고객님들이 제 강의의 10강을 다 완료를 하셨어요. 10강을 완료하자마자 한 30초 후에 제가 리뷰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걸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어떻게 설계를 할지, 리뷰 수집 시작 이렇게 하면은 리뷰를 내가 뭐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할지도 할 수 있고 SMS로 할지 리뷰 링크를 보낼지 이메일로 요청할지 이메일은 어떤 식으로 요청할지 왓츠앱으로 할지 QR을 보낼지 리뷰 QR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리뷰를 보낼지도 설계를 하고요. 그거를 언제 보낼지는 이 자동화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뷰를 그냥 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랜딩 페이지 밑에다가 리뷰를 쓰실 수 있는 이런 위젯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비디오 후기 위젯도 있거든요. 여기 비디오를 올릴 수 있는 위젯.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가장 따뜻한 신기능인데 아직 뭐 완벽하게 제가 테스트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비디오 위젯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요청하는 걸로 디벨롭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클래스를 만나기 전에 비즈니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러면 요거를 리코드 하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리코드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어떻게 하면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까를 저희는 계속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앱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판 관리들이 결국에는 저희 하이퍼클래스 안에 쌓이고 그 동영상, 그 글 쓰셨던 것들이 CRM에도 연동되고 랜딩 페이지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마케팅 툴에서도 쓸 수 있게끔 연동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리포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뭐 리포팅 이거는 여러분들 광고라든지 이런 걸 돌리면 쓸 수 있는 거라서 아직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앱 마켓플레이스 보시면은 뭐 해외 앱들이 주로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앱은 제가 만든 앱밖에 없어요, 아직. 이건 제가 만든 앱이 3개고요. 요거 링크되어 있는 제게 아닙니다. 네. 일부 캣 LTV 최적화 도구는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쓸 때 통신 과금이 좀 붙는 데이터 연결 방법을 써가지고 이거는 유료가 있고요. 나머지는 무료, 유료 버전 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 AI를 이용해서 카카오 봇 같은 거 쓰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예약 봇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 저희 하이퍼클래스 랜딩 페이지 보면 밑에 카카오 챗 문의하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봇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봇이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메뉴들 설명하는 거 가능하고 아니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에 답변하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연결해서 쓰시려면은 이런 카카 AI를 다운받아서 쓰셔야 되는데 아마 유료 버전인 경우에만 AI 기능이 접합이 되고 유료가 아니고 무료인 경우에는 그냥 대화만 하실 수 있는 그럴 때는 사람이 직접 대화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캣 LTV를 쓰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광고도 아직 연동이 안 돼 있으니까 쓰시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를 쓰시게 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고 돌아가는 것들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캣 데이터랑 LTV 데이터를 동시에 뽑아 쓸 수 있는 것까지.
네,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근데 일단은 데이투데이로 잘 쓰시는 어떤 첫 번째 메뉴들만 쭉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관련된 거는 저희 실제 후속 강의에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하이퍼 클래스 시스템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인바운드에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마케팅 툴이 있고요. 사이트 만드는 툴이 있고 평판 관리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쌓는 데이터는 어디서 유입됐는지 그리고 컨텐츠별로 어떤 잠재 고객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게 될 거고 요거는 챌린지 강의 8강에서 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2번 아웃바운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대화 메뉴 통합 인박스를 통해서 저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대량 이메일 보내고 연락처 관리하고 연락처도 이제 그룹별로 저희가 소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기회 관리하는 것, kanban 스타일로 고객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카카 AI 설정해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대화할 수 있게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무료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으니까 얼마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 한번 후속 강의 설계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뭐 사이트 퍼널 설계하는 거, 캘린더, 여러분들 달력 연결해가지고 예약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결제 연동하는 거, 연락처 CRM 자동화하는 거. 자동화 아까 보셨죠? 몇 분 안에 얼마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 설계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예약, 노쇼, 전환율, 결제 이력, 뭐 문서 보내고 이런 거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챌린지 강의 2에서 4강, 6강, 9강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전달.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니치 시장이 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공해드리는 툴은 멤버십이 있는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그런 니치 시장인 경우는 이 멤버십이 필요할 거고요. 모바일 앱으로 당연히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겠죠. 그리고 미디어 저장소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 챌린지 5강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리뷰 시스템, 평판 관리 뭐 이런 거 재방문을 유도하는 자동화 뭐 메시지 리포팅하고 cat 데이터랑 LTV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6강에서 10강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던 거 뭐 앱 마켓플레이스라든지 뭐 대시보드 런치패드라든지 AI에게 문의,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화 과정이니까 아마 이거는 챌린지 강의가 아니라 그냥 후속 강의에서 제가 유튜브 강의로 좀 찍어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좀 하이퍼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터 아니면 그로스 플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30일 동안에 이 전체의 기능을 다 빠짐없이 한번 써보시고 싶으시면은 그로스로 지금 다시 재등록하셔서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29일에는 안내까지 다 드릴 거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 스타터와 그로스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쯤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타터는 처음부터 제가 설계를 할 때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스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툴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100% 온라인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기능들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저렴하지만 뭐 대신에 뭐 예약 방문 같은 거 쉽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결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예약도 예약금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후기 요청하는 거 자동화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대화하는 거. 고객하고 대화하고 마케팅하는 거. 아까 제가 온갖 소셜미디어에 한꺼번에 마케팅 업로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드리면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타터 플랜을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사용자도 3명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만 해드렸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관리자가 그렇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9,000원으로 쓰실 수 있고 연간 결제하시면은 한 2개월치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플랜은 심각하게 온라인화된 비즈니스인 경우, 그러니까 고객들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접점이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하고 한다면은 다 그로스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굉장히 전문화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고객의 모든 여정, 행동, 활동이 다 온라인에서 데이터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 다 수집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여정을 더 부드럽고 뭔가 더 만족스럽게 설계를 하는 게 여러분 비즈니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커뮤니티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다 여러분들 쓰셔야 되고 모든 기능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에 15만 9천 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표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들 중에서 뭐 CRM 뭐 이런 거 핵심 도는 다 양쪽에 포함되고 토스 페이먼트 원화 결제하는 거는 양쪽에 다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연동하는 것까지. 그리고 화이트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하이퍼클래스라는 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굳이 하이퍼클래스라는 그 로고라든지 이름이 여러분들의 고객에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라벨로 여러분의 로고라든지 이런 거 다 업로드해서 쓰실 수 있게 제가 세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급 자동화 툴, 뭐 전문 커뮤니티 플랫폼, 퍼널, 칼렌더, 웹사이트 무제한 이런 것들. 이 무제한이라는 거는 그로스에는 무제한인데 아마 스타터에는 무제한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A/B 테스트 기능 이런 것들 고급 기능들은 그로스에만 제공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음성 통화라든지 뭐 SMS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도메인 구매라든지 이런 어떤 통신 비용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고급 AI 기능은 토큰이 들어가잖아요. 토큰 사용료 같은 게 들어가는 것들은 다 통신료 과금 형식으로 추가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갑에다가 충전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안 해 놓으시면 그냥 그때부터는 사용이 안 되게끔 막히고요. 근데 보통은 저희 VIP 회원님들 지금까지 쓰시는 거 보면 한 달에 한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업종 5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네일샵, 미용실 같이 뭐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은 예약 시스템 필요하고 커뮤니티는 안 필요할 수도 있죠. 소셜 마케팅 필요하고 자동화 필요하고 CRM 필요하겠죠. 고객 정보. 근데 의원 치과도 그럴 거고 의원 치과는 대신에 뭐 뭔가 마케팅이 좀 한정적이겠죠.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못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의료 광고 심의 때문에. 대신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필라테스, 뭐 PT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회원제로 여러분들 챌린지 같은 거 하시면은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분 요즘은 뭐 웰빙 커뮤니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많이 운영하시고 체험권 때문에 뭐 펀드 같은 거 설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쪽으로 가다 보면 사스 기업가, 저 같은 사람들, 뭐 지식 창업가 그런 분들은 다 필요하죠, 기능이.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로스 플랜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매장일수록 스타터에 어울리는데 그 중에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필라테스 PT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제 그룹제로 커뮤니티가 필요하기도 하고 뭔가 체험권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서비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스타터 아니면 그로스 그 중간일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비즈니스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 온라인화된 시장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갈지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론을 다 제가 2014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미국에서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됐던 거지, 제가 이걸 뭐 처음부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저랑 비슷한 어떤 창업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하이퍼클래스를 만들게 된 거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30일 동안 9개의 강의를 더 해드릴 텐데 2에서 6강은 이 무대를 만들고 실제로 제가 만든 엔진을 여러분들한테 이식시켜 드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텅 빈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걸 딱 이식을 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어느 정도
구조가 딱 한 번에 잡히거든요. 7, 80%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커스텀하는 게 한 20%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굉장히 빨리 세팅이 된다. 어, 여러분만의 인프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퍼널이라든지 여러분들만의 캘린더라든지 여러분만의 커뮤니티라든지 자동화 로직 같은 거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7강 정도 됐을 때는 여러분의 상품이 있으시다면은 상품을 한번 업로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시든 컨설팅을 판매하시든 지식을 판매하시든 한번 업로드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8강, 9강은 결제까지 연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트래픽 너바나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제가 아까 마케팅 툴 보여드렸잖아요. 그 트래픽을 어떻게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광고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인바운드를 강의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강은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저희 하이퍼클래스를 쓰시면 기본적으로 연동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활용 점정, 캣과 LTV를 연동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쓰실 수만 있게 된다면 하이퍼클래스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99%의 국내 플랫폼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한 달 후부터는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일하는 사장은 하루를 팔고 집적하는 대표는 시스템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의 80% 이상이 노하우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거든요. 한 번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여러분이 쌓으면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비가역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시킨 직원이나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돈이나 이런 거는 한 번 투자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떠나가면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1년, 2년 하고 마무리할 게 아니고 5년, 10년을 보고 꾸준히 성장하시길 원하거든요. 그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안심되고 가장 비가역적으로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가치는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래스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좋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단에서부터 기반을 좀 쌓아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강의의 액션 아이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액션 아이템 매 강의마다 하나씩 드릴 텐데 결제 연동 서비스 미리 신청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이퍼클래스를 나중에 사용하시게 되면 좋겠지만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뭔가 예약을 받는 비즈니스라면 스트라이프, 토스페이먼트, 페이팔 이렇게 세 개 정도 되는 PG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운영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한국에서는 토스페이먼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나 페이팔은 해외용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라, 어쨌든 토스페이먼트를 신청을 하시는데 어떻게 신청하시냐면 그냥 토스페이먼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용 신청하기 하면은 몇 단계의 어떤 등록만 하면 신청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신청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하시면은 검토만 한 달 내지 2달 정도 소요가 돼요. 그만큼 정말 많은 창업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창업의 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든지 간에 일단 토스페이먼트 하나씩은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좀 본인의 비즈니스 진지하신 분들이 하이퍼클래스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스페이먼트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심사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자 정보 어떻게 작성하시고 환불 규정 어떻게 넣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좀 지금 강의 밑단에 제가 파워포인트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어, 첫 번째 강의 섹션 1 하이퍼클래스 AI 해부하기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퍼클래스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섹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